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월화수목 이제 홍스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제가 이제 오늘 시장 그리고 이슈 그리고 증문집탁까지 이 홍스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정보 정확한 또 브리핑을 또 담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필명이 바로잖아요, 바로. 근데 또 이제 제 제자분이 위로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이 안 났을 때, 뭐 손해를 봤을 때 위로를 해주고 다시 이제 주식이 위로 우상향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로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 이제는 또 엄연히 저의 이제 수제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홍스탁 또 진행을 맡아주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또 커넥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주린이의 마음을 또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풀이와 해석을 그런 진행을 맡아서 해주실 분이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주말엔 또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해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었어요. 2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어서 그런지 더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월요일인 만큼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바로 위로, 함께 바로 위로 같이 가자라는 의미에서 커넥터 역할 톡톡히 할 테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홍스탁 주식 방송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뭐 이제 시장 네.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자 분들이 이제 좀 최근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월요일인데 월요일 시작부터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는 또 첫 주가 좋지 않은 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어떤 걸 좀 유심히 보셨는지. 네. 오늘 이 시장을 딱 보다 보니까 네. 중국의 이 증시 영향인지 좀 약간 하락세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하락세가 보이면서 결국에는 3,100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하락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쌤, 오늘의 이 하락세 장에서는 주린이인지라 그런지 아무리 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흐름을 잘 안정화시키고 싶다가도 마음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럴 때는 좀 이제 앱을 끄시는 게 좋죠. 네? 그 어플을 어플을 끄자. 네, 끄고 네, 안 네.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안 보는 게 제일 정신 좋아요? 건강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네. 뭐 이제 이게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해가지고 하락세로 쭉 이렇게 뭐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낙폭을 좀 급락 시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시장이 이제 하락장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시장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라도 좀 대응을 해봐야 될 수도 있는 시장인데 근데 지금 시장은 실질적으로 하락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한두 번의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시키고 오후장부터는 아예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이제 시장이 종료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가 강세였고 어떤 섹터가 약세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운 쪽이나 비철 금속 이쪽으로 철강 쪽으로 좀 강했었고 그리고 가상화폐 쪽으로 강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군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이제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당연히 밑에 따라오는 철강 쪽도 당연히 이제 흐름 자체는 좀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조선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주량이 늘었다고 해서 회사가 막 엄청나게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워낙에 이제 그 실적이 없었고 바닥으로 내려 깔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주량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업의 호흡기를 좀 이제 갖다 대주는 역할인 거지, 아직까지 뭐 헐헐 날아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반등을 주면서 꾸준하게 다시 상승세로 우상향 차트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를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운 같은 경우는 잠깐 단기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주식시장, 한마디로 이제 이 주식시장이 우리가 증권거래소죠. 증권 쪽이 혼조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면은 가상화폐 시장에 조금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혼조세 시장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또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물량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뭐 정상적인 투자 물량, 한마디 투자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투기성 금액이기 때문에 잠깐 몰려가는 단기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의 혼조세가 가상화폐의 강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뭐 테슬라 대표도 지금 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속 이제 어떠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잠깐 몰리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그 기대감이 꺼지면 분명히 다시 이제 뭐 눌러지는 조정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조정의 신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하거나 조정이 들어올 때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들어왔던 섹터가 바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재료도 좋고, 모멘텀도 훌륭하고요. 다 좋은데 왜 조정이 들어왔을까?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크게 멀리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은 도움닫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무릎을 굽혀서 점프를 해야 되거나 혹은 뛰어가다가 뭐 크게 뭐 멀리 뛰기를 할 때도 도움닫기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라는 거는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에? 미래성 재료가 강한 쪽으로. 근데 이제 미래성 재료가 강한 쪽에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도움닫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2차 전지 시장이 오늘 같은 날 좀 더 특별하게 좀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좀 뭐 주가가 좀 떨어졌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시장이 죽어버리면, 이 섹터가 죽어버리면은 이 2차 전지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조정이 아름다운 조정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점은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래성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 섹터들이나 테마들은 조정이 그렇다고 해서 깊이 들어오는 건 또 아니에요. 고점 대비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뭐 지금까지 올라갔던 상승폭들을 다 반납을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순환의 문제일 뿐이지 어떠한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 속에서 가장 많이 이런 시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라는 거는 심리에 약하고 멘탈이 좀 약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돈이 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심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이 갑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시장 자체의 흐름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건드려주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손실이 유도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 속에서 뭐 무의미한 매매를 좀 자주 한다거나 아무 뭐
득도 실도 안 되는 이런 뭐 무의미한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급등주를 따라가서 막 계속 그런 뭐 테마주라든가 급등주를 따라가가지고 계속 이제 약손절을 보거나 손절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장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미래성 재료에 이제 부합이 되는 미래성 산업에 부합이 되는 그런 섹터들이고 종목들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전혀 뭐 문제가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진입 시기에 문제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시장은 이렇게 죽으러 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유도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멘탈이나 심리를 잘 잡고 이런 시장 속에서 그냥 무대응을 하셔야지, 이런 시장 속에서 오히려 대응을 했다가는 조금 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대응이 대응이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조금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아예 뭐 내가 산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 그런다면은 아예 좀 창을 좀 닫아 놓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나의 심리를 잘 지키는 그런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름다운 조정이라든지 또는 이 하락장에서 무대응이 대응이다라는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시황을 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방송은 홍스탁이 좀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식방송 홍스탁은요, 우리 소통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 소통을 난 더 하고 싶다, 더 밀접하고 또 더 많은 자료집이라든지 더 많은 소식들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우리 바로와 위로가 직접 소통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자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자막에 QR코드 들어가 있죠. 핸드폰을 딱 키셔서 카메라만 키시고 QR코드 딱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손쉬운 입장 방법도 꼭 이용해 보시고요. 자, 우리 시황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황이 끝났다면 다음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죠. 바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네, 부끄러운 시간. 네, 쌤. 네. 이슈? 이슈. 핫이슈. 자, 네. 핫이슈 시간 바로 가볼게요. 자, 오늘 핫이슈 시간은요. 엄청 핫했던, 최근에 히토류가 좀 핫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 오늘 딱 월요일 날 이 히토류 관련해서 바로 이슈를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히토류가 뭔지 한번 알아와 봤어요. 네. 자연계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좀 네. 금속 금속 원소더라고요. 네네네. 이 금속 원소 얘기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쌤, 이 히토류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이슈를 한번 보면 좋을까요? 미중 갈등도 제가 여기까지 알아왔어요. 이 히토류는 실질적으로 이제 히토류라는 게 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시기가 2019년도부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히토류라는 게 왜 알려지게 됐냐면은 네. 뭐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히토류라는 이 원소를 알기는 쉽지가 않겠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유독 주식에 관심이 많고 유독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전부터 히토류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히토류가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19년도부터 이게 대중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히토류 관련주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근데 왜 급부상을 했느냐? 자, 급부상한 이유가 바로 어떠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문제?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미중 갈등이 조금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터진 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바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말로 무역 전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히토류라는 거였어요. 히토류. 이 히토류라는 거는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뭐 LED라든가 뭐 자율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어떠한 희귀 원소라고, 금속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게 있어야지만 이 반도체 시장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뭐 LED 패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히토류라는 정말 이 소중한 이 원소가 전 세계에서 90% 이상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네네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네. 수많은 이제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업체들에 큰 타격이 가게 됩니다. 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바로 그때 그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나 너희들한테 히토류 안 줄 거야라는 카드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바로 히토류 자국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이제 너희들한테 네. 의존을 하지 않겠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히토류를 생산하고 네.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히토류 자국화 정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히토류라는 이 섹터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강세를 만들어내고 네. 실질적으로 2019년도는 거의 뭐 미국과 중국의 거의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로 그냥 휩쓸었다 보면 좋아요. 그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분기별로 히토류 쪽이 강세였다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갑자기 히토류가 왜 강세냐? 네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미중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아, 그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미중 분쟁이 종료합시다가 아니라 잠시 쉽시다가 지금 돼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네. 바이든한테 씌워져 있던 친중 성향에 이제 있던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바이든은 계속 중국엔 다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중국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또 이제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히토류라고 히토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이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양측 다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이런 히토류로 또 이제 계속 건드려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그 미중 갈등이 좀 재부각되고 있으니까 히토류가 이제 떠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바이든 자체도 트럼프의 이제 히토류 자국화 정책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대내외 정책 같은 경우는 네. 바이든 정권에서도 그 기조를 좀 따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조금 쉬고는 있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은 아마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지금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타깃이 될 겁니다. 중국이. 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이런 미중 갈등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또 무역 갈등이 또 일어날 수 네.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미리 좀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중국 갈등, 중국 무역 관련주들을 네. 우리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미리 이제 선취매를 할 수도 있겠죠. 오. 예.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은 이 선취매라는 것도 여유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쵸. 기다림이라는 거를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나 가능한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이슈에 대한 문제를 늘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는 쌤이 늘 얘기하시는 중용을 꼭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조급하지 않고 늘 좀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아름다운 조정도 얘기해 주셨고, 이 히토류 관련해서는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뭐야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엄청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중 무역이라든지 또는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의 전망에 대해서도 또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홍스탁 꼭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이슈에 관련돼서도요, 노란톡 홍스탁 입장하시면은 관련 뉴스 기사도 또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자료라든지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좋은 투자
자료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QR코드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슈 관련해서요, 쌤. 히토류 생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뭐 확대가 되고 뭐 히토류 관련주도 눈여겨보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린이라 그런지 히토류 관련주 딱 이거라든지 방금 얘기해주신 중국 관련 뭐 무역주 요것만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뭐 관련해서 더 찾아볼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히토류 관련주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종목들이거든요. 뭐 유니온. 네. 유니온, 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네. 뭐 그리고 대원화성 말고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아니라 네. 포스코 엠텍이라는 게 관련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뭐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에서도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장주격이죠. 네. 대장주격이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두 종목이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히토류에 가장 밀접한 회사가 있는 게 유니온 머티리얼이에요. 오. 유니온 머티리얼. 네. 그리고 이제 위에 나오는 또 티플렉스, 세노텍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히토류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근데 지금 대장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대장주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고 있어요. 계속 네. 바뀌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유니온 머티리얼의 최대 주주가 바로 유니온입니다. 네, 유니온이다 보니까 지금은 유니온이 대장주를 맡고 네. 있고, 그쵸? 그러다가 또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중국에서 그 히토류를 생산량을 좀 네. 늘리고 확대를 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이제 그 히토류 관련주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겠죠. 중국에서 히토류를 생산 확대를 하겠다, 네. 더 늘리겠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미국한테 우리 잘해보자, 네. 우리 이제 다시 화해해볼래?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네. 거거든요. 그쵸? 네, 일단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나 뭐 배터리, 히토류 이런 것들을 네. 미국이 자국화를 좀 하겠다라고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유니온이나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와 관련된 것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또 하나의 뭐 잠깐 이야기를 우리 주린이 네. 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애기들 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네. 잠깐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이런 뭐 국제 정세에 관련되거나 이런 정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왜 위험하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장 기대가 많이 되면서도 가장 크게 손해를 줄 수 있어요. 정치나 정세 관련된 예, 주는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예로 우리가 2019년도일 네. 겁니다. 2019년도에. 네. 왜냐하면 문 정부가 네. 들어서고 나서 바로 시행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시행했던 게 뭐였죠? 대북 대북정책. 대북 정책이잖아요. 네. 대북 정책을 네. 바로 시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다 예상을 했던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진영을 나눴을 때 네. 우파와 좌파로 나뉘는데, 네. 흔히들 아는 게 이제 좌파는 이제 평화 정책을 펼치고 그죠. 우파는 조금 이제 그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좌파 정권에서 나온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당연히 그러면 대북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이미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기대감이 여기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대북 관련주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북 관련 대북주들이 엄청 나섰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1차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대북주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꽂혔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돼요. 네. 이건 역사적인 겁니다. 네. 역사적인 건데, 자, 일단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네.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부터 이제 물 건너갔고, 그럼 북한은 이미부터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니들은 뭐 신경 안 그죠, 쓴다였고, 그 북한의 오로지 관심은 미국이었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미국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을 뭐 친우라고 얘기 표현까지도 네, 하고 네, 네. 막 이제 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 역사적인 음. 날이 바로 잡힙니다. 네. 약속이. 그게 바로 이제 베트남에서 음.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 네, 북미 네. 정상회담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어찌됐건 날짜는 잡혔죠. 네. 그러면은 이례적인 거죠. 음. 왜냐면은 북한의 수장이 북한을 떠나가지고 타국에서 네.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는 뭐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네. 미국과 음. 그 북한에서의 미국은 네. 완전 이제 그쵸. 그거거든요. 적대 국가이기 어. 때문에 아무튼 적대 국가의 이 원수와 만난다라는 거는 네. 진짜 이거는 엄청난 기대감이 왔었을 네. 정도의 이슈였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SNS 소셜부터 시작, 네. 뉴스부터 시작. 이거는 근데 이제 좀 언론사의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네, 너무 네. 또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수급한, 네. 가장 많이 매집을 한, 가장 많이 선침해를 한 종목들이 바로 이 대북주들이었어요. 대북주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그 DMZ라고 평화의 네, 네, 네. 협정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엄청난 매집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개미들이 엄청나게 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던 네. 대북주들이 바닥이라 그러고 바닥인 줄 알고 샀고 네. 기대감에 샀는데 네. 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네.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점심 만찬을 즐기기로 했는데 네. 1차 협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오.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1차 협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중계소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집니다. 네. 그러더니 막 이 앵커들도 이 브라운관에서 앵커들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좀 네, 네, 깨닫고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음. 그러더니 갑자기 그 긴급 속보가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1차 협상 후 만찬을 취소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떠났다. 오. 네. 네. 급하게. 네. 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네. 거기서 암살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급하게 떠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떠났다라는 건 뭐예요? 네, 네.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대북주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네. 16종목이 하한가를 맞습니다. 오. 네. 엄청난 오. 하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근데 네. 그 다음 날에도 또 하락입니다. 오. 그 탈출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아주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그날 아주 소주 한잔 하시고 한강을 네. 많이 갔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네, 네. 이만큼이나 위험한 게 바로 정세, 정세. 국제 정세나 정치 관련된 것들은 이만큼이나 위험한 거예요. 진짜요. 오. 네, 진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은 맞아요. 그쵸. 근데 누가 그게 결렬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돼요. 네.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치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야 될 문제고 정치나 국제 정세에 관해서는 우리의 기대감으로써 주식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과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겁니다. 대응. 오. 네.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네. 정말 한 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방금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뛰어내린다. 네, 진짜 좀 어렵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아니 이렇게 그런 양해해 부분들은 네. 이제 흔히 말하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SNS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흔하게 농담 삼아 많이 그쵸, 나오는 그쵸. 말들이에요. 맞아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뭐 그러지 거의 뭐 않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네. 않죠. 네.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깜짝 놀라셨을까봐 그래도 한번 우리 SNS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
톡방에 노란 톡방을 제가 오늘 많이 언급을 드리니까 이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란 톡방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자주 이렇게 소개를 드리니까 되게 어렵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서 어려웠던 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따님한테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스탁은요, 주식 소통 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다음 바로바로 즉문즉답 시간 가기 전에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우리 쌤께서 네. 또 계속해서 오늘 이슈부터 시황, 명언들을 다 날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 주린이뿐만 아니라 뭐 주린이 분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는 그런 명언이지 않나 싶어요. 네. 바로바로 즉문즉답 한번 바로바로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네, 바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볼트님이에요. 우리 벌써부터 카톡방이 좀 후끈후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노란 톡방이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볼트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위로님. 오늘 위로님의 화사한 메이크업 색상과 대표님의 댄디한 복장 매치가 너무 멋지세요.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악재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큰 회사, 작은 회사 할 것 없이요. 급등과 급락의 주린이들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바이오 종목들의 주식시장을 보는 뭐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좀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그쵸. 저는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바이오 자체를 하지 말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건데, 네. 제가 말하는 자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봐도 무덤덤할 자신, 음. 뭐 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네.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하라는 의미죠. 그 왜 그럴까? 바이오는 그만큼 네. 등락폭이나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그쵸. 겁니다. 바이오 섹터의 전망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오 섹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라는 산업 자체는 어찌됐건 인류에게 꼭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오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좋냐 이겁니다. 그렇진 않죠. 네, 그죠? 그렇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속이기도 쉽고 네.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분식회계도 솔찬하게 이제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임상 시험 결과도 많이 이제 속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위험성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임상에 대한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네, 네.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제가 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네, 네. 임상 이상이 됐다. 상한가를 가요. 음. 근데 임상 이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뭐 어떤 거예요? 100명 미만한테 네. 실험을 해가지고 네.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오. 100명 위험하네요. 미만한테. 네. 이게 상한가 갈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네. 수치적으로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임상 이상은 누구나 다 갈 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일상은 더 쉽거든요. 네. 10명 미만이니까. 아. 일상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 약에 대한 적합성만 부여받으면 되는 거고, 부여를 받은 걸로 이상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이 이제 생체 실험이 들어가는 건데, 네. 거기에서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100명으로 실험했을 때보다 10,000명으로 실험했을 때 더 네.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10,000명보다 10만 명이 더 많겠죠. 네.
근데 임상 이상이 어떤 수치를 뽑아내기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렇죠.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임상 3상이 정말 중요한 네. 그거고 임상 3상이 됐다 그래서 시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상 3상을 거치고 또 네. 마지막 그 마케팅 단계에서 그 공식적인 시판이 아닌 이제 그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었으니 마지막 단계인 부작용 시험을 하는 게 이제 그 공식적인 판매가 아닌 비공식적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게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보고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대한 부작용이 뭐 거기서 정해놓은 3% 미만일 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가격이 측정이 되고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광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전까지 이 마케팅 단계에서 또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왜냐면 또 그 약을 또 이제 실질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몇만 명에서 이렇게 몇십만 명이 더 네. 늘어났으니까. 그럼 거기서 3%만 나와도 네. 가격 측정이 안 돼요. 이건 더 이상 판매 불가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허가 취소가 나와요. 네. 이 단계를 모두 거쳐야지만 진짜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임상 이상의 상한가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바이오 섹터는 네. 말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시죠. 네.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만큼이나 기대와 꿈과 희망으로만 움직이는 네. 시장이에요. 그냥 꿈과 희망만 있으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시장은 접근하기도 까다롭고 그쵸. 공략하기도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정말로 시판이 됐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시판이 되고 가격 측정까지 나오고 사람들이 다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공식화가 나와도 크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선반영이 된다라는 수준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그 수준의 미만인 수준인데 그럼 거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 적당하냐라는 거죠.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하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고수의 영역인 거고 그쵸. 그냥 뭐 차트를 보고 들어가거나 네.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전에 이제 어떠한 그런 내가 이제 뭐 전략을 듣고 네. 전략을 따라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하기에는 저는 적합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시장은 네. 정말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네,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이분 질문이 네. 심장이 벌렁벌렁 뭐 거린다? 맞아요. 두근두근 거린다? 펌프질. 펌프질 된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단어가. 저는 이제 네, 펌프. 펌프질. 네. 그걸 한글로 바꾸면은 뭐, 네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의성, 네, 비슷하게 바꾸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이분을 네. 또 혼내드려야 되는 게, 네네. 왜 굳이 그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네. 걸 왜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예시당초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심장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세요, 그냥. 네. 간단한 거잖아요. 네. 오랜만에 우리 혼났습니다. 우리 홍스탁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주 이렇게 혼나시기도 하고 또 칭찬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식은 꿈과 희망 먹고 자라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바로바로 질문응답 계속해서 해볼게요. 오늘 질문이 퀄리티가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모든 걸 다 답변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우리 현아님,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이 이번 주에 국내 반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콜드체인 또는 주사기 관련주 눈여겨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순환이 한번 돌아줬으니까 그 다음 순환이 돌아줄 섹터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주사기 관련주나 콜드체인 관련주는 네. 한 번 더 순환이 돌아줄 겁니다. 한 번 더 네, 돌아줄 네, 네. 거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같이 보는 게 괜찮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답변을 해보고요. 떠떠님,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 관련주를 샀는데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장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네. 모르죠. 모르죠. 아니 이런 네. 시장에 매수를 해야 되는 네. 종목이 있고 그렇죠. 이런 시장에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있는데 네. 뭐 관련주를 샀다고 하니까 어떤 관련주를 사셨는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고 일단은 네. 뭐 교육 쪽은 근데 음. 뭐 어찌됐건 지금 뭐 이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들은
한 번쯤 또 반등이 나올 이 시기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다. 아무래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교육 관련주를 좀 앞두어 보게 되셨나 봐요. 아, 우리 패널님이죠? 경이로운 홍수탕님 한번 가볼게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바마 케어보다 더 확대한 의료보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CMO 회사들 전망하는 건 어떨까요? 백신 관련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 CMO 회사들을 네. 전망할 것 같으면은 미국 관련주로 공부를 하세요. 미국 관련주? 미국 정세를 한국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네. 네, 미국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세, 네. 미국 가서 찾자. 네, 좋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질문도 잘해주셨고요. 이분도 이제 우리 단골 질문러세요. 에드칼라님, 주린이가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고를 때 좀 팁이 있을까요? 유튜브 포트폴리오도 보고 라방도 보고 다 해봤는데 아직도 좀 어려워서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종목을 고를 때 팁이 네. 그러니까 네. 글쎄요. 네네. 그냥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좀 찾아야겠죠.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종목을 좀 네. 찾자. 일단은 네. 뭐 첫 번째로 음. 지금은 제조업 시대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지금이요? 네. 스마트 시대죠? 스마트 제조업 시대가 아니죠. 네. 지금은 개발업 시대입니다. 개발업 네, 스마트 개발. 시대. 네. 자, 그래 지금 네. 네, 개발업 시대, 네. 제조업 시대. 네. 제조업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조업 3차 산업 시대죠. 3차 산업. 지금 네. 4차 산업. 4차 산업 시대는 네. 개발업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개발을 해야 되는 시대. 네.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서 그 제조업 섹터를 공략하면은 뭐 바람직할까요?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쵸, 느낌이 바람직하지 들어요. 못한 느낌이 들겠죠. 시대를 따라가야 되니까. 시대를 좀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조금 이제 개발업 쪽에 중점을 두는 게 맞고 그런 이제 4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네. 종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시장이 언택트 쪽이니까 언택트에 관련된 또 이제 통신 섹터 하나 가져가시고 또 통신이 발달되면 또 보안도 중요하니까 그쵸. 보안 보안 섹터 섹터. 하나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도 지금 핫하니까 네. 자율주행 섹터 하나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3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레벨 5까지 있거든요. 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도 한참 남았으니까 좀 그렇죠. 가져가시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좀 가져가셔야 되겠고. 뭐 이런 것만 봐도 벌써 4개 이상 나오잖아요. 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친환경? 네, 친환경 또 있잖아. 또 네. 뭐 있어요? 다 말해요? 네. 네. 2차 전지? 2차 방금 얘기했잖아. 네. 네. 또 뭐 있어요? 자, 스마트 시대. 네. AI 관련. 네, AI. 네. 인공지능. 스마트가 AI죠. 네. 네. 자, 인공지능. 인공지능.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꾸 그렇게 갑자기 질문. 반도체. 네, 반도체 있죠. 네. 뭐 수도 없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네. 스스로 이제 일취월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네, 반도체. 네. 네. 그 계속 이제 이렇게 힘드네요, 질문 우리 주린이. 해야죠. 네. 그 이제 네. 제가 이제 그 강연회를 같은 데를 많이 갑니다. 그 네, 대학 맞아요. 같은 데서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대답을 못할 것 같은 학생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네. 네, 지금 질문을 많이 드린 이유가 대답 대답 못할 것 같아서. 질문을 지금 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라고 네. 내가 분명히 대답했는데도. 스마트가 되게 포괄적이라 뭐 다 스마트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포괄적인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네. 7개, 8개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더 많죠. 네. 이렇게 많은데 뭐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요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네. 주식을 하면 안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요. 주식을 안 해야 됩니다. 네, 할게요. 할 거면 알게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네, 친환경 AI. 저는 딱 우리 제가 이제 많은 교육을 또 해드리고 있고 네. 이제 많은 또 학생들도 있고 또 많은 회원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맞아요. 제가 이제 또 칼 같을 때는 되게 칼 같습니다. 진짜 칼 같죠. 네.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주식하지 마라 그래요. 희망 고문을 절대 하지 않는. 그냥 맞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그 사람 맞아요. 좋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적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이제 하지 마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지. 네.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마까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걸 좀 맞춰보세요, 게이지를. 알겠습니다. 네. 대답 좀 잘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알겠습니다. 친환경이라든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제가 또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우리 주린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니까 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봅시다. 똑바로님, 이분 저희가 좋아하는 분이죠. 코로나 이전에 거의 10년 넘게 코스피가 2,000 내외를 유지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현재 3,000선인 코스피가 결국 2,000선으로 폭락하게 될까요? 이때 손실은 다 우리 개미들한테서 나오게 될까요? 2,000선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네. 또? 네.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제 네.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쵸. 많이 오른 만큼 또 떨어지는 네. 거는 뭐 순리예요, 순리. 그냥 우리가 또 마음을 이렇게 좀 잡고 네, 있어야 네, 네. 되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지 네. 않으려면 딱 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미 기관이나 개인의 이제 매수세는 지금 다 들어올 만큼 들어왔어요. 네. 기관도 뭐 솔직히 말해서 많이 팔았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 주시장에 뭐 다 돈을 뺀 건 아니고 네. 또 계속 매수를 또 중간중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미 여기는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이유는 네. 그 한마디로 개미들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더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네. 그럼 뭐 기관에서도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럼 개인한테도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야 돼요. 그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 한국 증시에 네. 매수할 딱히 큰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보는 시점에서도 당연히 네. 이 시장은 버블이에요. 많이 올랐어. 그쵸. 그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이 고점에서 굳이 베팅을 안 한다는 거죠. 시장이 그치.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그쵸. 굳이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음. 더 이상 추가 유입이 안 되면은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또 내려가게 됩니다. 또다시 내려간다. 네. 내려오는 날에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뭐 계속해서 함께 할 테니 이렇게 함께 하려면은 또 멘탈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주식시장은 또 예측이 아닌 대응이니까요. 이 모든 순간순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 홍스탁과 함께 성장해 보심이 어떠신지 싶습니다. 자, 쌤, 우리가 오늘 또 월요일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을 또 이렇게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서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숨가빠요. 숨가쁘신가요? 네네. 네, 그래서 즐거우셨죠? 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었죠. 사실 이제 제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맞아요. 아까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하시더니 또 2kg 또 찌셨다면서. 근데 쌤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되게 쌤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댄디해졌다, 뭐 네. 살 빠졌다, 뭐 이런 분들 그냥 있잖아요. 하는 소리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아니 근데 쌤 저는 되게 쌤이 살 빠졌다라고 느꼈는데 살이 자꾸 찌시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왜죠? 혼자 맛있는 걸 많이 드시나요? 아니 이제 운동량이 없으니까. 그런 것 운동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운동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제가 이제 좀 그리고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시간이 네. 조금 남았거든요. 네. 네,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네. 주식이라는 게 네. 저는 좀 이제 인생이랑 되게 흡사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 살아온 환경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이렇게 뭐 순탄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주식 차트를 보거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정말 인생과 같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 오르내림이라든가 네. 희노애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을 먼저 좀 많이 잘 챙기고 건강. 맑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 이 주식시장을 대해야지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체력 잘 네. 챙기시고요. 내일 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